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코마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주영 박사를 연결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계절이 아주 따뜻하고 덥고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최근에 제 환자 중에 한 할머니 분께서 허리가 아파서 오셨는데 이분이 무거운 걸 좀 들다가 네. 척추뼈가 주저앉으셨어요. 아유, 뼈가 주저앉아요? 예. 네. 뼈가 주저앉아서 굉장히 아파하시는데 그 뼈가 주저앉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골다공증. 네.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한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골다공증. 많은 분들이 다 이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 골다공증. 이 골다공증은 이제 뼈가 약해지는 이제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한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왜 뼈가 약해지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 여성들에게 많은 이유는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원래 뼈가 좀 약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는 폐경이 되면 갑자기 또 뼈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뼈라는 것이 네.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명도 없는 막대기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이다. 네, 뼈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세포들이 새로 생기고 이 낡은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없애는 세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뼈를 이렇게 새로 셋하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그런 세포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어서 아하.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은 이런 게 없죠. 이렇다면 집이 오래되었는데 이 끊임없이 매일 이 담을 본 기둥을 새로 이렇게 낡은 부분을 자꾸 없애고 새 건물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신 사람들이 해주죠. 리모델 한다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 매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뼈는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뼈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꼭 이렇게 스펀지처럼 생겨 있습니다. 네. 구멍들이 이렇게 많이 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다공증이라 하는 얘기는 이 뼈의 구멍이 빈 부분이 커지고 이 뼈 조직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면은 이 새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기능이 줄어들고 네네. 대신 낡은 뼈들은 계속 갈아치우고 이렇기 때문에 뼈 조직이 성글게 되죠. 그래서 골다공증은 나이에 비례합니다. 연세가 많아지시면 골다공증이 생겨요. 그래서 80대 되면은 거의 대부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골다공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골다공증을 비율이 높아집니다. 네.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골다공증 현상이 계속 더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피할 수 없게 이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제 노화의 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노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 때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뼈가 약해지는 거죠. 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뼈가 가장 튼튼한 때가 30대 혹은 30대 초반, 그 이후부터는 뼈 조직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좀 뼈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네. 뼈가 가장 튼튼한 30대 초반에 좀 이렇게 뼈가 골밀도가 좀 강해서 튼튼하기 때문에 그게 좀 높으면 이게 좀 나이가 많아서 내려오더라도 좀 이렇게 천천히 내려온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의 경우는 폐경 때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과는 달리 여성분들에게는 폐경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난소가 일을 멈추는 그래서 이제 원련이 없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참 중요한 호르몬인데 네. 여자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뼈가 급속히 약해지기 시작하죠. 대개 폐경이 오는 나이는 한 50세, 51세 평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 폐경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슨 일로 인해서 난소를 절제했다든지 여러 이유로 50세 되기 전에 일찍 폐경이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뼈가 약해지는 게 일찍 시작되니까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기겠죠. 네. 남들은 쉽게 말하면 50세부터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면 조기 폐경하신 분들은 30대나 40대에 폐경이 됐으면 남들보다 더 10년이나 20년 정도 뼈가 더 약해지니까 그런 분들은 골다공증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겠습니다. 전화기 좀 가까이 써주시고요. 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벌써 우리 30세 이후에는 노화 과정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 인간이. 신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요. 네. 그리고 이제 폐경이 되는 이제 대개 51세 정도서부터 이제 피할 수 없이 골다공증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의 결핍이 골다공증의 직접 이제 원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원인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이제 유전이 중요하죠. 유전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인종인가가 중요합니다. 네. 이 뼈가 특별히 많이 쉽게 약해지는 분들이 우리 백인들하고 동양인, 또 몸이 좀 마른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이 골다공증이 더 심하고요. 집안에 어머니나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 이제 허리가 굽어서 이렇게 되신 분들, 뼈 네. 하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 자손들도 골다공증이 더 빨리 촉진이 되고. 그것도 유전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흡연과 음주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담배 많이 피는 여자분들은 뼈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약하고 술도 그렇고요. 또 이제 영양이 부족한 분들, 미국에서는 되게 그런 일이 없지만 이를테면 이제 젊은 여성들 가운데 젊은 티네이저나 이런 애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무슨 식사하는 음식 문제에 질환이 있어서 거식증이라는 게 있죠. 거식증, 네. 아노렉시아. 그걸 한 아이들은 뼈가 제대로 발육이 되지 않아가지고 30대가 돼도 뼈가 완전히 튼튼하지 않은 데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려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 대개 미국에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3세계에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운동 부족하면은 골다공증이 빨리 오죠. 골다공증, 뼈를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계속 뼈에 무게가 실리는,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하는 것인데, 네. 이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아하. 또 이제 약들 중에 스테로이드 제제, 이를테면 이 류마티성 관절염이나 천식 같은 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오래 드신 분들은 뼈가 급속도로 약해지고, 또 약들 중에 간질약, 그런 것들이 뼈를 약하게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탄산음료 있지 않습니까? 네. 탄산음료나 아니면 또 혹은 또 고단백 식사가 오히려 뼈를 약하게 한다. 왜냐하면 고단백 식사라는 게 대개 이제 동물성 지방질을 많이 먹는 것인데, 네. 동물성 지방질을 많이 먹으면은 몸이 산성으로 되거든요. 어허. 그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몸이 뼈에서 칼슘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피로.
또 뭐 그런데 우유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많으냐? 어떤 설 가운데 이 사람들이 고단백 식사를 하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예, 바베큐. 많이 먹으면 네.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뼈에 있는 칼슘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맥도날드가 됐든 뭐 켄터키 치킨이 됐든요. 거기 뭐 맨 탄산음료 같은 거 많잖아요. 사이다, 콜라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골다공증을 조금 유발시키는데 네. 원인이 되죠. 네. 그 골다공증이 있다는 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뼈 속인데 증상이 있나요? 네, 제 환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골다공증이 있는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무릎이 아프다, 뭐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뼈가 아무리 약해져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골절이 생기면 뼈가 부러지면은 그때 이제 통증이 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가운데 허리가 많이 굽으신 분들, 이런 분들처럼 점점 이렇게 척추에 있는 뼈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앞으로 꼬부라지면서 혹은 또 키가 줄어들죠. 네. 그래서 그런 것 외에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고,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골밀도 검사라고 하는 아하.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허리하고 이 힙, 대퇴골 이제 여기를 찍는데, 이거를 찍어보면은 이 사람의 뼈의 밀도가 어느 정도다. 그래서 젊은 사람 뼈와 비교해서 한 95% 정도 낮아진 거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일단은 엑스레이로 하고, 증상은 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혹은 뼈가 주저앉기 전에는 없다. 이제 이것을 중요한 사항이죠. 옛날에 뭐 제 경우도 이렇게 외할머니 보면 네, 키가 자꾸 이제 허리가 굽어지고 그렇죠. 키가 좀 작아져요. 키가 작아지죠. 그게 이제 또 일종의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는 그런 게 그렇죠. 되겠고. 골다공증 때문이에요. 골다공증 때문에. 네. 네. 들이 점점 내려앉습니다. 그 요즘은 그래도 이제 골밀도 검사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자원에서 골밀도 검사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골밀도 엑스레이 검사는 누가 해야 될까요? 네, 그 폐경기의 여성들이 이제 하시면 좋은데,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공중보건 이 전문 단체들이 하는 얘기는 65세 이후에 65세 이후. 예, 한번 꼭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 혹은 또 집안에 이렇게 뼈가 주저앉힌 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 이전에 하실 수 있죠. 네. 되면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혹은 또 젊은 사람이라도 까닭 없이 뼈가 자꾸 잘 부러진다든지, 아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약물을 오래 복용하신다든지,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요. 그러신 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한번 골밀도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이 골다공증은 이제 여자들에게만 생기는 건지 남자는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네. 싶네요. 남자들은 여자보다 훨씬 골다공증이 적죠. 네. 남자들은 내게 70세 이후에 골다공증이 오는데, 남자분들도 넘어져서 힙이나 이런 데가 이제 부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남자들도 할아버지들도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처럼 갑작스러운 폐경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정도가 덜하죠. 그렇군요. 남자도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남자들도 정도가 약한 거죠, 여자보다. 예, 노년이 되면은 네. 골밀도가 줄어듭니다. 네.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요,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까진 참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삐끗덕 넘어져 갖고요, 이 뼈가 좀 부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참 난처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인데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저보고 좀 이렇게 좀
목을 네. 좀 위로 좀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하. 제가 어깨 죽지에다 양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뚝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저런. 네. 이 할머니의 뼈가 이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제가 뭐 네.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병에 의해서 뼈가 골밀도가 많이 약해지신 분인데, 심하면은 이렇게 좀 어떤 충격을 줘도 부러질 만큼 그렇게 심하신 분도 있고, 네. 대부분은 잘 부러지는 곳이 척추. 척추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무거운 걸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걸으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잘못 이렇게 내딛는다든지 할 때 갑자기 쿵 하고 척추가 주저앉으면은 굉장히 아프죠. 아하. 또 하나는 이제 넘어져서 부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넘어지는 걸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넘어지시면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 네. 엉덩이에 뼈가 부러지죠. 아, 네.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노년에 이렇게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하시는 분들 가운데 20%가 이제 1년 내로 사망한다는 그런 무서운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이제 뼈가 부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뼈가 부러지면 또 그런 수술도 좀 힘들 것 같고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끄러 넘어지는 거, 낙상 뭐 이런 거 좀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이 골다공증 이게 좀 치료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렇게 뼈를 다시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네,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다 혹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이 되신 분들은 대개 의사들이 약을 복용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폐경이 오신 분들, 난소 절제 같은 것으로 인해서 50세 이전에 남들보다 먼저 폐경이 되신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시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골밀도 검사를 해서 뼈가 골다공증이다 혹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약물을 복용을 하는데 약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예.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마 여성분들은 대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뼈의 손실을 조금 늦게 하고 또 골절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해주기는 하지만 뭐 완전히 치료는 할 수가 없죠. 네. 먹는 약도 있고 먹는 약 중에서도 매일 먹는 약이 있고 혹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든지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드시든지 하는 약이 있고, 네, 이런 종류의 약들은 대개 한 5년 정도, 최대 5년 정도만 복용하시면 그 다음에는 복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나가지 않고 뼈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더 오래 드시면 안 좋다 하는 연구도 있으니까 평생 드시는 것들은 아니고요. 네네. 약은 또 주사약도 있고요. 또 주사도 혈관에 맞는 주사가 있고 혹은 또 우리 근육에 맞는 주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을 뭐 완전히 치료한다든지 뼈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이전처럼 하는 것들은 아니고 네. 어느 정도 골절을 특별히 이미 골절이 있으셨던 분들을 조금 더 덜 골절이 있게 다시 부러지지 않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은 뭐 개인적으로 인터넷도 발달되고 해서 이제 막 찾아보고 구글 해보고요. 그래서 네. 각자가 다 의사가 돼버리는데 이제 개인별로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뼈의 밀도가 30대 초반에 가장 높고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어린 여자아이들 또 우리 아가씨들 튼튼한 뼈를 이루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균형진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살을 뺀다고 해서 뭐 굶는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맥도날드 가서 정크푸드를 먹고 탄산음료 많이 마시고 네. 이렇게 되면은 뼈가 제대로 발육을 안 하죠. 그렇죠. 어렸을 때 뼈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덜 고생을 합니다. 네.
이런 균형진 식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운동이죠. 뼈는 충격, 그러니까 그 무게를 줄수록 자꾸 무게가 실릴수록 튼튼해집니다. 네.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무중력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구로 내려와서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은 골밀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는 운동이 중요한데 무게가 실리는 운동이죠. 네. 수영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수영이 골밀도를 튼튼하게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또. 그 중력이 실리지 않으니까. 그 뭐, 엮기 같은 거, 아령 같은 거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령도 하고, 네. 걷는 운동을 자꾸 하셔야 이 힙본이 튼튼해지죠. 네. 그런 운동을 하시고, 또, 그 음주와 흡연이 골밀도를 약하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네. 담배 피시는 분들 끊으시고,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폐경기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골밀도 검사를 하셔서 아주 손쉬운 검사입니다. 별로 고생 안 하고 아프지도 않고요. 그렇군요. 검사를 가지고 특별히 조기 폐경 오신 분들, 네. 조기 폐경 오신 분들은 꼭 그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도록 의사와 상의를 해서 하시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넘어지시지 않도록 낙상하지 말라. 낙상하지 않도록 네. 그렇군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이 골다공증으로 고통받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균형진 영양 섭취가 꼭 필요하고,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많이 복용하시고,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음주, 흡연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 타코마 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주영 박사님 골다공증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문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시고요. 네, 253-588-0370입니다. 253-588-0370, 253-588-0370이네요. 멸치 같은 거 많이 드는 것도 좋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아요? 뭐, 멸치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그 우유도 좋고요. 우유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